10만 달러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하루에도 10,000달러도 움직일 수 있다. 보통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률이 10%가 이제 거의 최대라고 보면 하루에 10%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2018년, 19년 보면 이더리움이 9만 원 갔다가 500만 원 가는 것처럼 결국은 나중에는 비트의 키 맞추기에서 갈 거니까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건 아주 좋은 거죠. 저희 생각은 뭐냐면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럼 장기적으로 도대체 몇 년을 보나요? 그러면 저희는 한 4, 5년 정도 보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모아간다고 하면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팽돌이 안피로 작가님 모시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쓰고요. 요즘 이제 투자가 그다음에 이제 제2의 직업으로 살고 있는 안필호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조정이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또 어제 저녁에도 또 한 2% 정도 빠지는 모습이어서 지금 현재 82,000불 정도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요즘 비트코인 좀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한동안은 좀 울퉁불퉁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가에서 제일 유명한 그 톰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세 이슈가 4월 2일 날 보편적 관세가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 전에 아마 저점을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톰리는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잘 버티는 거 보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가장 이게 역사적으로 성공한 ETF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가격이 안 좋으면서 유출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유출이 3월 달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여기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출량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보니까 다시 유입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유출이 되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이제 기관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관이 보통 보면은 이제 ETF의 10에서 15%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 기관 중에 거의 대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헤지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다니는 애들인데 보니까 미국의 시장이 안 좋고 일본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디로 다 갔냐면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중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증시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이유가 이 자금 유입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미국 시장이 별로 안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출을 일으킨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그런 거죠. 트럼프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당장은 자산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트럼프는 주식이나 자산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런 거죠. 자, 예전에는 그냥 주식시장이 단순히 주식시장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의 47% 정도가 다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소비가 줄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거든요. 그러면 GDP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물 경제가 삶을 이끌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요즘은 주식시장이 너무 거대화가 되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오히려 실물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거를 무시를 못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이슈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4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정말 실시할 거냐. 아니면 그냥 협상용으로 쓸 거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당선이 확정됐을 때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급등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막상 이제 취임하고부터는 엄청난 하락이 이어졌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트럼프의 취임 직후에 이렇게 크게까지 하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내부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되고 나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뭐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미국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채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채를 누가 사주냐의 문제고 지금 채권 금리가 너무 높으면 다시 채권을 찍을 때 미국에서 너무 많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바이든 정부에서 단기채를 너무 많이 찍는 바람에 채권을 지금 너무 높은 가격에 다시 매입을 해서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채권 금리가 높다는 건 미국 정부가 정말로 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도 그렇고 벤센트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지금은 실물 경제가 중요한 거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주식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이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 지금 부담을 줄여야 되거든. 그래서 신년물 국채 금리를 우리가 내리고 조절을 할 거야.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은 비싸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채권에 부담 없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담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첫째, 지금 우리
뭐 쉽게 해서 상반기에는 일단은 주식시장이나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 가격 안정이 우리가 최우선이야.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채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자산시장에 있는 돈이 채권으로 가야 되니까 자산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더라도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의도 때문에 지금 상반기가 울퉁불퉁한 거지, 절대 트럼프 정부에서 자산시장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어제 보니까 주기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이미 끝났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트윗에 올리고 X에 올리고, 또 마이클 세일러는 반대로 비트코인이 조만간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의견이 굉장히 극과 극이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이 없는 시장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10만 달러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하루에도 10,000달러도 움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률이 10%가 이제 거의 최대라고 보면 하루에 10%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9만 달러 갔다가 어떨 때는 10만 달러 갔다가 8만 달러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물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정말 너무 어려운 시장인 거고, 근데 장기적인 펀더멘털에서 자 트럼프의 정책 중에서 딱 변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관세는 한다 안 한다는 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우리 철강은 반드시 지켜. 왜냐면 우리 US 스틸은 팔지 않을 거야. 일본 니네가 아무리 뭐 얘기해도 우리는 니네가 지분 투자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절대로 철강은 넘겨줄 수 없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쉽게 해서 디지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진심이야. 크립토는 절대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항상 일관적으로 좋은 얘기만 하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실은 저같이 이제 암호화폐를 오래전부터 투자했던 사람들은 너무 감동인 거예요. 예전에는 비트코인 맨날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정식으로 자산시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뭐냐면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투자를 한다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긴 호흡으로 가져가게 되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인 거죠. 저희가 뭐 제 책에도 얘기했었지만 2017년부터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2018년, 19년 보면 이더리움이 9만 원 갔다가 500만 원 가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이더리움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이 보면 28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비트의 키 맞추기 위해서 갈 거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더를 모아가거나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제가 지금 후회되는 게 뭐였었냐면 예전에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만약에 100개 사서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10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인데 너무 단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고 있고, 그래서 그럼 장기적으로 도대체 몇 년을 보나요? 그러면 저희는 한 4, 5년 정도 보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모아간다고 하면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이제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게 거대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게 좀 비트코인 사이클이 기존과 좀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에 실수했던 게 뭐냐면 ETF 들어오면서 아마 사이클이 6개월 땡겨졌을 거야. 아니면 8개월 땡겨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실수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작년 3월 달에 너무 알트가 많이 오르니까 우리 이제 알트장이 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트를 뭐로 바꿔야 돼? 이더로 바꾸고 이더를 또 알트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적인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사이클들을 이제 알아갔으니까 그대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실수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때 이더를 바꾼 게 지금 사실은 계속 마이너스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라는 거는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요번에 또 실수한 게 뭐냐면 우리가 2월 달에는 대부분이 좋았어요. 암호화폐가. 왜냐면 승률이 90%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2월 달은 대부분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원래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현금을 많이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인 반, 현금 반 있었는데 그 현금의 반을 이더리움을 또 샀어요. 2월 달 초에. 근데 지금 또 다 물렸죠. 근데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무조건 이길 건데 투자는 확률 싸움이거든요. 근데 확률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사이클은 저희는 아직은 한 번 더 있다고 봐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근데 사이클이 약간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상반기는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나 관세 가지고 지금 채권 금리에 관심이 있어. 그죠?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5월부터 9월까지는 계절적인 원인으로 안 좋거든요. 그러면 코인 시장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나스닥이 연동돼 있어요. 미국 자산 시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 자산이 안 좋으면 자산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겠죠. 근데 회복하면 같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월가에서 투자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드라켄 밀러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우리 3분기에 별로 안 좋아. 근데 4분기에 회복할 거야. 그럼 저희는 4분기에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알트코인 ETF도 지금 다 10월 달로 미뤄졌잖아요.
그러면 10월 달에 혹시 알트코인 ETF들이 승인되기 시작하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 IPO라는 게 있는데 크라켄 거래소 뭐 이런 애들 뭐냐면 그다음에 서클 이런 애들이 내년 상반기에 비트코인 우리 쉽게 얘기해서 주식시장에 들어갈 거야. 나스닥에 들어갈 거 하면 보통 코인베이스가 상장될 때가 불장의 정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크라켄이 만약에 들어왔어. 거기 정점이겠죠. 사실은 그때 팔아도 잘 파는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IPO라는 거는 항상 가장 좋을 때 하거든요. 그럼 크라켄이 들어오는데 서클이 들어오는데 하면 가장 좋은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내년 상반기니까 오히려 내년 상반기가 불장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판단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확률 싸움인 거거든요. 2월달에 제일 좋다고 해서 들어왔더니 2월달에 물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미래를 전망할 때 그냥 무조건 아무랑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 내년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슈들이 있어. 근데 기관이 들어올 때는 뭔가 근거를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무조건 트럼프가 있을 때 들어와야 돼. 왜냐면 친화적일 때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는 더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오히려 원래는 사이클상은 올해 11월이거나 원래 10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 시장 트렌드를 조금 리딩할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관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ETF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밈, 그죠? 저가형 코인들이 좀 중요했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 알트코인 이게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인지도 모르겠고 계좌는 파랗게 질려있고 한데 그러면 뭔가 근거를 갖고 가려면 제일 지금 중요한 테마는 뭐라고요? ETF잖아요. 그럼 알트코인 ETF 되는 코인들이 뭐야? 그러면 보통 시총 10등 안에 들어있는 것들. 뭐 XRP도 좋겠고 솔라나가 지금 선물도 3월 17일부터 시작 거래를 했잖아요. CME에서.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XRP보다 솔라나가 더 먼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물이 있어야만 기관은 해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쉽게 해서 이더리움 다음에 ETF 테마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ETF를 신청한 걸 보면 솔라나, XRP, 그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에이다 뭐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미국 코인 중에서 ETF에 관련된 게 뭐가 있지? 헤드레시 그래프, 그죠? 폴카닥 뭐 그러니까 언급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라이트 코인. 그러니까 보면은 시총이 큰데 미국 애들이고 괜찮은 것들만 그냥 골라 사도 ETF가 되게 되면 어쨌든 기대감이 오르기 때문에 그냥 갖고만 있어도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우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ETF 테마를 따라가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반기는 조금 울퉁불퉁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나 한선이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거의 그냥 여기가 저점이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빠지게 되면 사실은 기관이 던지는 거니까 헤지펀드 애들이 던지기 시작하면은 뭐 저희는 이제 65,000도 보고 55,000도 보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전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입니다. 저는 그냥 확 빠졌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바이더딥의 기회거든요. 그냥 싸게 사면 되니까. 그래서 목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는 너무 그냥 맥시멀 리스니까 제 말을 믿지 말고 저는 10년 후에는 이더리움이 1억 간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10년 후에는 10억 원 가겠죠? 저는 충분히 1억 가는 게 어려웠지 10억 가는 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10년 후에 이더리움이 만약에 그러니까 1억이 간다고 치면 지금 뭐 280만 원에 사는 것보다 200만 원에 사는 게 좋고 150만 원에 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드라켄 밀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울퉁불퉁 할 거야. 그리고 레리 핑크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 2025년은 힘들어. 주식시장이. 그럼 주식시장하고 코인시장은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힘들어. 그런데 기회는 뭐냐면 야 울퉁불퉁해서 떨어질 때마다 사. 자 그러면 트럼프 재단에서 뭐라고 해요? 야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사면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살 수 있는 기회야. 뭐냐면 떨어질 때마다 사면 자기들이 올려주겠다는 거거든요. 월드 리포트 파이낸셜 걔네들도 보면 지금 다 적자예요. 어마어마한 적자거든요. 걔네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더리움 결이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사면 결국은 탈출을 시켜주니까. 그리고 제 경험상 어쨌든 지금 사이클을 지금 제가 3번째인데 대부분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시총이 큰 애들은 탈출을 시켜줘요. 리플도 7년 만에 탈출시켜줬죠? 제가 예전에 리플 190원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탈출시켜줄 수 있는 코인, 그러니까 물려도 괜찮은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ETF 테마에 있는 코인들을 사면 절대로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떨어지면 조금은 사면 되겠죠. 그럼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득은 3가지예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투자소득인데 지금 이 정도 시작에서는 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일을 조금이라도 해서 물을 타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사실은 지금 10,000원 사는 게 나중에 1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코인을 구매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거의 바닥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의 정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14만 달러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14만 달러가 이제 다음 쉽게 해서 내년 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년 초에는 그러니까 한 프랙탈 뭐 이렇게 그 따지는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14만 정도는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14만 달러에서 그러면 14만 달러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2억에 근접하겠죠. 김프 끼고 하면은. 네.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사이클에서 요번에 비트가 2억은 확정이라고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개인적인 생각은 2억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1억을 깨는 순간부터는 이제 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대표님이 비트코인 1억 간다고 얘기했을 때가 2017년인데 그 없어지고 울퉁불퉁 할 때 1억 간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지금 10억 간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시청들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제일 지금 좋은 호재는 뭐냐면 주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기존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좀 빌 게이츠가 비트코인 앞으로 영원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또 거기에서 의견이 갈리기도 했는데 이게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나요? 뭐 그냥 전혀 근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노벨상 수상자 그분도 뭐 영예 수렴한다고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미국의 자산 시장에 들어왔죠. 그죠? 나스닥에서 인정을 했죠. ETF가 출시됐죠. 그리고 세계를 끌고 가는 사람이 쉽게 해서 레디 핑크라고 해서 블랙락의 수장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지금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그게 가장 성공적 ETF라고 얘기를 하죠. 자산 시장의 하나의 품목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을 그냥 캐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죠.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죠. 네. 그다음에 사람들 어떻게 봐주니까 인건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채굴 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어제도 강의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소득을 올릴 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근로소득을 만약에 일을 해서 한다고 치면 저의 육체적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저희 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면 무조건 저희는 임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도 뭐라고요?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얘는 그냥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를 써서 비용을 그죠? 지불하면서 뭔가를 캐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에너지. 강조하는 게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럼 에너지를 사용해서 얘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사실은 데이터 조각이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혹시 100원짜리 동전 본 지 얼마 됐을까요? 네, 오래됐어요. 요즘 지금 거의 없죠. 요즘 뭐 100원짜리 동전 쓰실 때가 네, 있나요? 그거 갖고 뭐 없습니다. 사 먹을 게 있나요? 카드를 주로 쓰기 그죠? 때문에. 네. 그럼 1,000원짜리 본 적 얼마 됐을까요? 한 일주일 됐나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즘 디지털 세상에서 누가 실물 화폐를 쓰려고 하나요? 그렇죠. 불편하니까요. 네. 예전에는 지갑이 되게 그죠? 과시하고 막 갖고 다니고 그죠? 장지갑 있고 이랬었는데 요즘 그거 누가 쓰나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 뒤에 그죠? 신용카드 하나 꽂고 다니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뭐라고요? 좀 더 디지털화돼 있고 운반하기 편하고 그죠? 그러면 내가 금괴를 이만큼 1kg 갖고 있는 것보다 비트코인 하나 갖고 있는 게 낫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디지털화되어 있을수록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디지털 자산인 거죠. 근데 빌 게이츠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뭐 거의 한 100만 번 들은 것 같은데 잘 살아남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감회가 새롭다는 얘기가 뭐냐면 야 미국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인정을 해준대? 미국 대통령이 이거를 뭐 이렇게 좋아한대? 이유는 아시겠지만 나중에 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달러를 이렇게 쉽게 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진짜 위기는 이때부터다 하는 좀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진짜 위기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버리면 끝나는 거겠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버리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겁니다. 자, 테도사가 직원이 200명 있는데 블랙락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요. 돈만 찍으니까. 블랙락 직원이 2만 명이 넘거든요. 그럼 레디 핑크가 이걸 내버려 둘까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편한 방법은 뭐냐면 산업을 일으켜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금융자본주의에서는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러니까 레디 핑크도 그래서 야 이제 USDT 그죠? 테더보다는 뭐 USDC 서클 사이에 있는 미국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찍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은 달러의 강화를 원하는데 채권을 살 수 있는 주체가 서클 쉽게 해서 이런 거죠. 테더사에서 저희 준비금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미국 국채.
얘네가 뭐라고요? 테더를 찍을수록 우리는 국채를 더 많이 사잖아요. 왜냐면 얘네들도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절대로 저는 그 뭐 위기라고 하기에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만 버리지 않으면, 근데 미국이 버릴 리가 없겠지만, 뭐 비트코인의 위기는 저는 이제 거의 그 자산 시장의 하나의 클래스가 됐잖아요. 주식, 코인, 부동산, 채권,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그냥 하나의 시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지금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금리 동결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언제쯤 금리가 좀 인하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에는 그냥 다들 그냥 볼 거 없다. 근데 지금 뭐 금리는 당연히 똑같은데 파월이 어떤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톰리가 얘기한 게 뭐냐면 5월 달에 기대한다. 5월 달에 5월 아니면 6월인데 5월 달에 기대한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그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을 기대한다. 왜냐면 지금 전도표 보면은 최대 3번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는 2번은 기대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5월 달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톰리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자산시장이 울퉁불퉁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트럼프도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중국이 너무 좋아. 유럽이 너무 좋아. 그죠? 걔네들은 돈 푼다고 해서 좋은 거고, 그럼 지금 보면은 양적 긴축을 그래서 연준에서도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4월이나 5월 달에 그만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5월 달쯤에 나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좋은 금리 인하 쪽으로 내려가서 자산시장을 조금 좋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제가 톱니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보면은 좀 약간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한번 했으면 좋겠고, 안 되면 6월 달에는 무조건 하겠다. 상반기에 한 번 하는 게 제일 뷰라고 할까요? 제 생각입니다.